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제시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일 어린이날 대체 휴일까지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가 이어집니다. 모처럼 연휴를 맞아 울산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겠는데요. 박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체험 행사에 모처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 위에 색공을 하나하나 붙이며 자신만의 부채를 만들어 봅니다. 더운 날씨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체험 프로그램에 푹 빠져듭니다. 뿅뿅이 재밌었어요. 퍼진 게 재밌었어요. 실내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만화 영화 캐릭터들의 옷도 입어보고 소리가 나오는 바닥 위에서 맘껏 뛰어도 봅니다. 칼놀이가 재밌었어요. 어린이날 전날인 4일부턴 울산 지역 곳곳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4일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어린이날 축제를 엽니다. 울산시는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서 재활용 탐험대와 줍줍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군별로도 어린이날 행사가 이어집니다. 4일엔 중구 함월 구민운동장과 동구 대항항공원 일원, 북구청 광장에서 각각 어린이 큰 잔치가 개최됩니다. 5일엔 범서 생활체육공원과 작천정 운동장, 간절곶 공원 등 울주 세계권역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가 펼쳐집니다.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태화강 동굴피아, 서남 호수공원에서도 5일까지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울산 시립미술관과 울산박물관, 울산과학관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저녁부터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 행사는 실내 행사로 바뀌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시의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옥동 군부대 대체 시설이 들어설 울주군 청량읍 덕화리와 동천리 일원에 대한 건설 공사 착수에 앞서 군부대 대체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지적 측량과 물건 조사 등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사항을 지난 2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옥동 군부대 대체 부지를 포함한 2026년 울산권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울산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 내부순환 도시 고속화도로 현장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 본청과 사업소, 구군기술직 공무원 50여 명은 지난 2일 부산시 내부순환 도시 고속화도로 209 터널 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도로 터널 굴착 공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법과 설명을 듣는 등 업무 역량 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부산 내부순환 도시 고속화 도로는 부산시 동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지하 70에서 120m에 개설되는 지하 도로로 연장 9.62km 왕복 4차로 규모입니다. 한편 울산은 도심 간선도로 교통 혼잡 완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신정상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신정상가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대상이 돼 2년간 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남구청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울산의 교육과 돌봄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기반형 유아 교육과 보육 혁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울산시와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과정과 방과 후 돌봄, 유보 통합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미래 시민인 울산의 유아들에게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우수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울산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 노욱희 전 울산교육감의 순직이 불인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주 안으로 기각 사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볼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 병원 교수진이 지난 26일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어제 집단으로 휴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휴진을 하겠다고 한 당일 울산대 병원은 우려와는 다르게 진료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외래병동에선 평상시와 같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진료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에도 교수들이 평상시와 같이 진료를 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단체 휴진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있을 거란 전망과는 다르게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앞에는 5월 3일 날 휴진한다고 적어져 있었으니까 그게 공시되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진료를 받아보니 평상시하고 크게 느낌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번 휴진은 울산대 산하 3개 병원 교수들도 동참하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선 교수진들의 피켓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휴진에 돌입한 교수들은 울산대 교수 비대위 주최로 각 병원 상황을 공유하고 의료 대란에 대한 패널 토의를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 자율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울산대병원 교수진은 체력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 일정 조정을 통해서 주 1회 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들이 더 이상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진료를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휴진을 하고 근무 시간도 한 60시간 정도 맞춰서 장기적으로 환자를 계속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의 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걸로 파악되고 큰 혼란은 없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병원 교수진은 오는 10일에도 휴진을 예고했고 오는 18일 있을 공개 심포지엄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전국법원 순회 방문의 일환으로 울산지법을 방문한 조 대법원장은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등 법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추진되는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남울주 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은 어제 울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반대 의견을 무시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대양 이엔이가 추진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은 온산읍 삼평리 일원 14만여 제곱미터에 매립 용량 285만 세제곱미터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매일 600톤의 산업 폐기물이 매립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4분쯤 태화 로터리에서 와와 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던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차량에 실려있던 석탄 25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펜스가 부러지고 태화 로터리 일대 교통이 2시간 이상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 울산 옹기축제가 오늘부터 6일까지 사흘간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립니다.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개막식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옹기축제 서포터즈, 옹기즈 등이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옹기 제작 시연 퍼포먼스와 흙놀이터, 움직이는 옹기 공장 등 옹기만의 특색을 살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표적 축제인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올해도 정원의 봄, 꽃으로 열다를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울산시는 이번 봄꽃축제에는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꽃 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 등 5종 6천만 송이 꽃단지를 조성해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50분 왕버들마당 특설 무대에서 울산 어린이 연합합창단의 특별 공연과 봄꽃을 주제로 한 가수 태희의 축하 공연으로 마련되며 행사 기간 동안 다채로운 공연 행사와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2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오랫동안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돼 있다가 이후에 발전된 DNA 감식 기술 덕분에 12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이 목에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1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습니다. 재수사로 이어진 건 발전된 DNA 감식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톱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하는 DNA를 가진 남성을 뒤늦게 찾은 겁니다. 국가수에서도 유전자 정폭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됐다 가지고 재감정 의뢰를 했고 하니까 얼마 뒤에 유전자 분리에 성공했고 정폭을 해가지고 남성 유전자를 검출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피해자 인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된 살해범은 50대 남성. 피해자로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게 있고 진술 검토 행사할 수 있고. 12년 전 사건 발생 당시 울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었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로 12년 만에 법정에 선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다방에 처음 갔던 이 남성은 영업이 끝난 시간 다방을 다시 찾았고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설탕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1년 후에는 울주군의 또 다른 다방에서 여주인을 잔인하게 폭행했다 감옥에 갔는데 이때 이 남성의 DNA가 등록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범죄의 위험성과 잔혹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박물관은 지난 1974년 처음 공개된 국산 자동차 최초의 독자 생산 모델 포니의 공개 50주년을 맞아 어제부터 9월 22일까지 첫 번째 국민차 포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이정표로서 포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전한 울산 출신 시인인 서덕추를 조명하는 봄을 노래한 시인 서덕추를 오는 8월 2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은 모두 34만 5,84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내 판매는 4.4% 감소한 것이고 해외 판매는 5.2% 증가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4월 중 국내 시장 판매량은 세단의 경우 그랜저가 7,085대로 가장 많고 RV는 산타페가 5,847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시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 정책을 연수합니다. 울산시는 UN 환경계획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동티모르와 태국의 공무원 17명을 초청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국가에 대한 적절한 처리와 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역 연구개발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연말까지 국비 1억 7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등 총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과학기술 정책 지원과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관리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역 네트워킹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지역 연구개발 전담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체계 고도화와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실시한 울산항 공컨테이너 실태 조사 결과 울산항으로 유입된 외래 병해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컨테이너 실태 조사는 해외 항만에서 수입된 컨테이너를 조사해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실태조사에는 해양수산부가 참여해 지난 3월 개장한 북신항 액체부두 한 선석과 향후 개발 예정인 남신항 2단계 현장도 함께 조사했지만 외래 병해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시의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